암호화폐 시장의 위기는 기회였는가에 대해서 과거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코인을 시작했고 하락장을 쳐맞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았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중은 시장이 오르지 못하면 하나둘 떠나죠. 그리고 그때마다 떠나면서 욕을 해요. 조롱을 하고 끝났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근데 이상하죠. 항상 그 뒤에는 개떡상을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사이클이 항상 시작됐죠. 모두가 공포에 빠져 있을 때, 모두가 손절하고 떠날 때 그 자리는 늘 시작점이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뉴스 부정적이죠. 더 부정적이어야 됩니다. 사람들 지쳤고 시장 조용합니다. 현물 ETF 순유출 뉴스 계속 나오고 더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미 큰 하락이 터진 상황에서 여기서 더 폭락을 주장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떠나실 건가요? 아니면 이미 폭락한 이 상황에서 다시 준비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쫙 적어봤어요, 여러분들. 자, 제가 2017년도에 코인을 했는데 2017년도 가을에 시작을 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고 하락장을 만나게 됐죠. 이때 하락장 트리거가 뭐였냐? ICO 사기 논란, 그리고 SEC의 규제 폭탄, 그리고 중국 거래소 폐쇄, 암호화폐는 사기다라는 JP모건부터 해서 월가의 조롱이 극에 달했죠. 거기에 박상기의 난으로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개인이 다 떠나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상승장이 오기 전에 코로나 대형 이벤트가 터지죠. 코로나 팬데믹이. 강한 크러쉬. 마지막 사실상 레버리지를 아예 청소시켰던 코로나 팬데믹 하락발. 그 이후에 당연히 개떡상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 21년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에 잠깐 보면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상장을 하면서 뉴스에 팔아라. 그죠? 고점을 64,000까지 찍어주고 하락이 나왔는데 왜 하락이 터졌고 대폭락이 나왔는지 그냥 단순히 붓다빔, 석가모니빔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게 왜 하락했는지를 자세히 아시는 분이 많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때 폭락을 처음 맞아본 투자자입니다. 이때는 현재랑 비슷해요. 미친 레버리지. 왜냐? 이때 저금리였습니다. 레버리지가 미쳤어요. 유동성이 엄청났죠. 그리고 선물 OI가 사상 최고, 그리고 펀딩비가 극단적인 양수였어요. 완전히 미친 겁니다. 오로지 롱, 그냥 머릿속에 롱밖에 없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과도한 롱 포지션으로 전부 배팅을 할 때요. 알트코인 막 25배, 30배 막 알트로 50배, 100배 치는. 예. 왜냐하면 개떡상하니까 계속. 자고 일어나면 3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니까 돈 복사가 되니까 롱 포지션을 계속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터지죠. 예, 과도한 레버리지, 과열은 터지는 겁니다. 터지고 나서 이제 어떤 식의 뉴스가 진행됐냐면 이게 일단 첫 번째 하락이 과열된 레버리지랑 선물 OI 사상 최고 뭐 이런 지금과 같은 현상에서 급격한 하락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중국발 규제, 채굴 단속,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금지,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단속. 이게 2017년의 악몽이 딱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투자자들이. 이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하락을 했기 때문이죠. 이거 뭐야? 그러면서 미쳐버린 겁니다. 예, 사람들이, 대중들이. 반토막 났어요. 한 큐로. 그 다음에 우측으로 3개월간 횡보할 때 정말 유명한 코인 인플루언서 유튜브 거의 99%가 시즌 종료를 외쳤고 비트코인 $10,000 간다. 11K 간다. 12K 간다라고 3개월 내내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서부터 개떡상 나왔습니다. 공포가 사실은 지금보다 제가 볼 때 훨씬 컸어요. 이 석가모니 빕은. 비슷했는데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왜? 폭락이 나온 자리에서 악재가 계속 나왔기 때문이지. 그래서 4월에서 5월 급락 핵심 메커니즘이 뭐냐면 일단 레버리지 청산, 하락이 나오고 추가 폭락, 연쇄 청산. 여기서 갑자기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발표를 하면서 $229,000까지 한파동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옥의 횡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4월에 레버리지 청산, 5월에 테슬라 결제 중단 발표, 그 다음에 그때부터 7월까지 오른쪽으로 쭉쭉 밀죠. 시즌 종료 받아들였고 개인은 떠났고 남아있는 투자자는 없었고요. 알트코인 싹 다 마이너스 90%, 80%. 예, 그렇게 여름까지 비트코인은 횡보를 하죠. 지옥의 횡보죠. 예,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개떡상을 해버립니다. 결국에. 예. 이때 이제 솔라나부터 이제 디파이, NFT 위주로 비트이더는 신고점 달성하고 결국에는 이제 살려준 케이스입니다. 비트이더, 솔라나 이 정도는.
나머지 알트는 살려주지 못했어요. NFT는 살려줬습니다. 위믹스, 샌드박스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떡상이 있었죠. 여기서도 미친 레버리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금리 인상빨로 1년간 하락이 지속됐죠. 또다시 하락장이 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이 달라졌죠. 자, SVB 파산 사태와 함께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했어요. 큰 위기를 다 이겨냈습니다. 거래소 파산도 했고, 테라 루나 사태, 권도영, 그 다음에 FTX 거래소 파산 이슈, SVB 파산. 자, 그 이후에 비트코인 결국에는 올랐어요. SVB 파산이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호재였죠. 예, 은행이 망해서 비트코인이 호재로 작용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고금리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올랐죠. 자,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하락의 원인 짚어드리겠습니다. 셧다운. 펀딩비가 이제 과열이었습니다. 양수과열. 김프도 조금 한 5%, 6% 꼈죠. 9월, 10월. 그리고 OI가 미결제 확정이 사상 최고. 그 이후에 작은 하락이 시작되면서 연쇄 청산 시작되면서 급락 패턴. 이게 2021년도 패턴이랑 똑같아요, 얘가. 예. 셧다운 악재도 있었고, 레버리지의 과열이 하락을 증폭시켰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AI 버블, 금리 동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니까 비트코인이 꺾이죠. MSTR 악재가 터졌네요. 거기에 엔캐리 공포까지 터졌네요.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거 하나 남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하락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딱 하나 무슨 위기가 있어 보여요.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 연준이 돈을 풀려면 대형 악재가 하나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은행이 망하는 뉴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하나 터져서 망해서 하락 한번 맞고 출발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요. 여기서 어설픈 상승 절대 많이 못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9만 달러? 9만 천? 9만 2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대형 악재가 하나 터져서 뭐 코로나급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 악재는 나오지 않는 악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연준이 개입할 수 있고 돈을 풀 수 있는 장치가 뭐가 있을까? 은행이 한번 망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행은 우리가 아는 은행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악재가 반드시 터져주면서 비트코인은 저는 7만 4천을 지키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어요. 예. 8만 달러를 살짝 깨더라도 여기서 한파동 밑을 주고 결국에는 올리는 시나리오. 이 자리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부족하다. 오히려 아래에서 유동성을 흡수한 뒤에 항복 선언을 받아내고 여기서 횡보한 다음에 바로 출발. 이 시나리오.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안에서도 야, 저점 어딘지도 모르잖아 너. 근데 왜 자꾸 매수하고 왜 준비하라고 하는 거야? 자, 아까도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저는 여기서 모아가는 이유가 제가 저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모아가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사서 한 파동 더 빠지는 것을 생각하고 모아가고 있어요. 미리 쳐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전 여기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경험은 엄청난 큰 경험이죠. 저는 비트코인을 과거에 3만 달러에 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면서 물릴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고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는 개인 투자자인 이 트박이 어떻게 저점을 맞추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대중과 반대로 갈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는 있어요. 자, 여기서 매수한 건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좋은 행동이었죠. 아주 좋은 자리였죠. 그리고 더 빠질 걸 알고 있었고 결국에는 사게 되더라. 사면서도 여기가 저점인지도 몰라요. 예, 이게 17,000이 저점일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여기서 상당 시간 오래 횡보하는 걸 보고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한 파동 더 내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3단 하락이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FTX 거래소와 같은 이런 게 한 번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큰 하락이 나온 지점, 마치 제가 비트코인을 3만에서 2만 달러 후반에 매수한 지점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과거에 7, 80% 같은 하락이 없다고 판단을 내려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내려가는 어떤 하락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하락은 우리 모두가 아는 어떤 은행이 하나 망하는 시나리오. 기업이 망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AI 버블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AI 산업이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놈의 버블입니까? 뭐 됐어? 집에 로봇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AI 쪽은 아니고 아마 좀 작은 경색, 유동성 경색 이런 쪽에서 하나 터져서 개인적으로는 점쟁이처럼 맞추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미로 한 78K에서 8만 달러 정도에서 하락을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더 큰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올리면은 데드캣 바운스로 더 큰 하락. 데드캣 바운스 이후에 이 하락도 저는 이 자리를 지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 마감 자체가 음봉으로 마감할 시에는 비트코인은 4년 주기 사이클이 이제 깨지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힘든 시기지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